에서는 유명한 소문입니다. 네? 일반인들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원래 강원도 옛날에 카프란동대 때 한번 제가 오셨었고요. 여러분 홈쇼핑이나 뭐 여러 가지 인터넷 되시면 오상철 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속상한 게 강원도 분은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모시기 되게 어려우실 텐데 오셨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네? 네. 여러분 멀리서 오셨으니까 큰 박수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끝나고 사진 찍고 싶은 사람 찍어도 되죠? 네. 자, 방금 소개받은 고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원도를 1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놀러 오는 거 빼고 작년에도 강연 한번 카톨릭 관동대회 잠깐 한번 왔었고 올해 또 다시 왔는데 대부분이 다 이제 부동산은 이후 경험자실 거니까 기초적인 거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네. 기초적인 거 하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간략하게 토지는 뭐 단순히 몇 번 듣는다고 해서 막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은 좀 잡아야 되고 저도 뭐 이제 땅을 사서 잘 된 적도 있고 안 된 적도 있고 이게 뭐 누구나 다 잘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불편하시면 마스크 벗으셔야 돼요. 아, 벗어도 돼요? 당연히. 제가 딱 해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가 올 때가 있는데 미리 잡는 게 솔직히 이제 아파트가 3억짜리가 6억 되는 건 되게 쉽지 않고 10억짜리가 20억 되는 거, 2배 되는 거 겨우 어쩌다 한번 보는데 토지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10배, 뭐 20배는 뭐 대부분이고 많이 되는 경우는 뭐 거제도 같은 경우는 뭐 100배까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해가지고 열심히 해봤자 토지는 못 따라간다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넘어오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이제 강원도다 보니까 토지가 막 크게 올라간 적은 없겠지만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렇게 올라간 적도 되게 많고 호재가 돼서 저 지방의 거제도라든지 이런 데는 특정한 호재 때문에 막 올라간 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강원도 산다고 강원도 땅만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 정도 잡는 거. 그래서 제가 잡은 거는 아파트 지금 너무 힘들고 피로감에 젖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정부가 아파트만 규제하잖아. 정부가 아파트만 규제해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러면 대출 안 되고 뭐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뭔가를 가고 싶은데 막상 갈 데가 상가 아니면 토지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토지 무턱대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대체 부동산을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이 대체 부동산이 이제 뭐냐 그러면 당연히 토지, 뭐 지산, 지식산업센터,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라든지 뭐 오피스형 상가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찾는데 토지는 이제 다른 데 비해서 수익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뭐 100평이 아니라 50평이어도 뭐 10평이어도 가능하다라는 거 관련된 거 설명드릴 건데 저는 관련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뭐 볼 거 없고 제가 이제 2021년이니까 지금 현재 서울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보합세 유지하다가 약간 또 올라가겠죠. 상승하겠지만 정부 규제에 전부 다 사람들이 피로에 젖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LH에서 터져버렸어요. 토지가. 그 바람에 또 토지 또 규제하겠지만 그래도 LH 관계자가 아니면 되잖아요. 또 LH 관계자 있는 거 아니에요? 맡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2021년 국가 정책 관련돼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대략 뭐다 정도는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저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형광펜까지 칠했습니다. 형광펜 칠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그래도 토지가치 제일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 우리가 국가가 하는 균형발전 프로젝트들이 이제 실시가 되는데 3기 신도시에서 현재 풀리는 가격만 50조 원입니다. 50조 원. 하나 여쭈고 갈까? 2021년, 23년, 2013년. 2013년도에 땅값 제일 많이 오른 데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2013년도에 땅값 제일 많이 오른 데. 세종시였어요. 세종시. 2014년도에 땅값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어디 같아요? 세종시였어요. 세종시. 15년도에 땅값 제일 많이 오른 데가 대구였습니다. 그분이 하야하기 전에 테크노폴리스 대구 지역에 그래서 땅값 엄청 올려놨었어요.
그다음에 16년도에 땅값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제주도. 이때 제주도가 그때 당시에 이제 사드 배치 전이에요. 그때 한참 막 이제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 사고 외국인들 많이 올 때. 그러다가 17년도에 그분 가시고 문정부가 다시 들어섰어요. 문정부의 공약이 뭐였냐면 세종시 조기 완성이었어. 그래서 이때부터는 전부 다 세종시로 다시 합니다. 세종시. 18년도도 땅값 1위가 세종시. 19년도도 세종시여야 되는데 이때 서울 값이 되게 많이 올랐는데 세종시가 2등이었었어요. 그리고 20년에 다시 세종시로 바뀌었어요. 올해 21년이면 또 어디겠네? 이분 아직 안 가셨잖아요. 다시 뭐예요? 세종시예요. 네. 토지가격이. 그러니까 그럼 이 세종시가 국가개발 계획 중에서 가장 진두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국가계획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새만금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이제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계획 보시면 제일 많이 언급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언급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이슈. 근데 지금은 10년이 아닙니다. 개발이 된 예정지들은 10년이 아니에요. 3년, 4년만 해도 단기간에 빠져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게 제일 궁금한 거지. 그 사람들은 언제 팔 수 있는지. 그래서 토지는 확실하게 언제 돈이 된다고는 절대 말을 못하지만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가능성은 있고 그리고 이게 수용될 예정지면 수용보상금은 사업 실시할 때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사업을 한다는데 무조건 나와야지. 3기 신도시에 제 땅에 들어가면 올해 말에 나와요 무조건. 그럼 지금 사도 돼. 보상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사면 안 되고 보상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면 되는데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보상금액 계산하는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만 먹는 거지. 계산할 줄 모르잖아요. 누구한테 배워? 안 가르쳐줘요 그런 거. 근데 친구 중에 이제 감정평가하는 친구 애들이 있는데 보상평가하는 애 있어 전문으로. 최소한 이런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 알면 그 기준보다 이하로 사면 일정 기간 안에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보상 진행될 때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짧은 투자 기간 안에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안정적인 거는 국가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누군가가 사요. 개인이 안 사요. 누가 사게 돼 있어요? 국가가 사게 돼 있어요. 판매처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안전장치로 내 재산을 이제 안 팔면 내가 갖고 쓰면 되니까. 혹시 하나 이거부터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땅을 사본 적 있다 있으세요? 난 땅을 사본 적 있다.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나는 개인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거를 사본 적은 있다. 됐네? 다 맞네?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아파트 살 때 201동 801호를 제가 샀어요. 201동 801호를 제가 샀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201동 801호 건물만 산 거죠. 근데 건물만 샀잖아. 응? 건물만 샀어요? 대지 지분도 같이 샀어? 같이 샀잖아. 근데 나는 땅 안 샀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 땅 샀는데 땅을 안 샀다고 생각하니까 토지가 시작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내가 모든 건물을 살 때는 원초적 기초 재료가 토지인데 토지 사면서 건물이랑 같이 산 거지 내가 건물만 사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뭐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 토지를 같이 사는 건데 토지를 안 샀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는 토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 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제가 최근 아파트 시장 보고 아파트가 올라가는 지역은 당연히 뭐가 따라 올라가냐면 땅값이 같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땅값 같이 올라가는데 혹시 이거 분양가 상한제 가장 기본 개념이라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뭔지는 들어보셨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물건을 내가 매입을 했다. 아파트 샀다. 그럼 나는 장점이 뭐냐 이게 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현재 분양을 했는데 이 아파트가 30평짜리가 3억에 분양을 했어. 평당 1,000만 원에. 3억이죠? 그럼 이걸 사게 되면 장점이 뭐예요? 분양가에다 뭘 걸었어요? 상한을 걸었기 때문에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거잖아. 옆에 아파트 30평짜리가 5억인 거야. 그럼 내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3억에 내가 샀다. 그럼 나는 얼마에는 팔 수 있겠네. 그럼 프리미엄 2억이라는 거지. 2억이라는 거. 2억이니까 그럼 난 저 청약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청약이 과열되면 또 투기권 들어오니까 정부는 너 등기하거나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투기 과열주구다. 그럼 너 등기할 때까지 팔지 마 이렇게 해버려요. 분양권 전매 금지돼 버려요. 분양권만 팔고 나갈 사람들은 이거 못 사요. 계약금 다 넣어야 중도금 다 넣어야 되고 하니까.
그럼 마치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한 다음에 세금도 다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투기권을 좀 빼려고 전매금지를 해놨는데 차익은 분명히 실현이 됩니다. 내가 1세대 1주택자로서 받는 거라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당첨될 확률이 없지. 예.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여기랑은 뭐 우리 강원도하고는 뭐 거리가 멀겠지만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적이 없죠. 여기는. 없죠. 당연히 없지. 투기가 일어날 일이 없어. 왜?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예. 수요자가 많으면 투기 과열되겠죠. 예. 그 여기는 분양권 전매금지란 말을 들어본 적 자체도 없을 거야. 투기과열지구에서. 없으니까. 조정대상 지역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도 이것도 청약 과열 지역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여기 강원도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아파트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예. 뭐 강원도에서 아파트 사서 다 대박 났어. 이런 사람 없잖아. 근데 이런 게 있는 데가 들어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책상이 저기가 있어요. 그게 3.8평입니다. 원룸. 그럼 그걸로 12개가 나오면 서울시는 무조건 최소 40이에요. 최소 40만 월세 40, 500에 40이야. 그러면 보증금만 6천 들어오죠? 보증금 6천만 원에 40이면 480만 원입니다. 그럼 30평짜리 땅이 나오면 다중주택을 지을 때 480 정도가 나오는데 그럼 현재 요 건축비가 얼마 들었을 거고 그리고 여기 땅 살 때 비용 든 거에 대출이 한 2억 있었다. 1억을 들었다. 네, 1억에. 그러면 2억에 연 4%. 800만 원이죠. 연이자 800만 원이에요. 800을 12로 나누면 얼마지? 70만 원 정도 할게요. 그래서 70만 원 정도 빼도 4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월 실수익은 400 정도 되는 거예요. 재미없어 지금. 이게 생각보다 건축을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 건축에 대해 가지고 이 디벨로퍼가 가져가는 게 원가를 가지고 이 사람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만약에 7억의 물건이 내놨는데 실제 거래되는 게 그 9억 정도가 거래된다. 그럼 이 사람은 이걸 한 8억 정도에 팔고 나가면 1억 보고 들어오겠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땅값이 올랐어. 근데 여기 땅값이 잘 오르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중에 어디에? 서울이에요. 서울은 수익률이 낮아도 저 땅값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평당 1,800이었는데 4년 뒤에 2,400이 돼버렸어. 평당 600이 올랐잖아요. 600만 원이면 몇 평이었죠? 30평이니까 6, 38, 1억 8천이 오른 거야. 월세가 좀 덜 나와도 저건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땅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일 때는. 근데 땅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이 아닌 지방 쪽이면 이 뭐가 많이 나와야 돼? 수익률. 수익률이 그래서 서울은 5%면 산다고 하지만 지방은 5%여도 까딱도 안 해요. 7%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래요. 왜? 자본이득이 없기 때문에 월세라도 많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수익률이 높아야 거래를 하는 거고 이제 중심지로 올수록 어떻게? 자본이득이 있으니까 월세가 좀 낮더라도 사겠다. 그래서 요 조그만 땅이 아까 5평짜리였었잖아요. 그럼 요거 말고 이 강릉 시내에도 제가 경매 물건을 봤는데 10평, 13평짜리 수두룩하더라고요. 단 뭐가 가능해야 되지? 건축이 가능해야 돼. 요즘에 근데 강릉 쪽 제가 그때 왔을 때 제일 느꼈던 게 커피숍이 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바닷가 보이는 지역에 조그만 땅이라도 조그맣게 오히려 건물 짓잖아요. 여자애들 사진 찍으려고 줄 서요. 차라리 땅이 크더라도 조그맣게 해서 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왔는데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똑같은 커피숍인데 여기는 사람이 2명 들어가서 쓰면 끝나는 방이야. 특이하잖아요. 웃자고 했는데 웃지도 않는. 2명, 3명이 들어가서 커피 서서 먹으면 서서 커피라고 하면 돼. 서서 커피를 만약에 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찾아오게 되면 걔 때문에 그 지역이 또 살 수도 있어. 그럼 내 땅 가격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드는 것들이 이제 강릉 쪽에서 허용이 되잖아요. 서울에서는 못해요, 이렇게. 찾아오지 않거든. 강남이라는 데는 블로그 좀 잘하고 SNS 가고 좀만 때리면 내가 건물을 어떻게 지었냐에 따라 특이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큰 땅만 찾지 않으셔도 되고 바닷가 보이고 2층 올라가는데 둘이서만 앉아서 보는 커피숍이야. 예약제로 갈 수 있어요. 차라리 예약 받아가지고 걔네들 공간 쓰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그쪽에 명소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발상이 다른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큰 걸 좋아하면 그렇게 하시고 난 조그만 거 한번 해보고 자본이득 없겠다 그러면 월세 조금 나오다가 팔고 나가도 되고 그거는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 건축비가 좀 부담이 돼서 난 건축해본 적이 없다. 그럼 이제 건축 관련된 공부 좀 하면 되지 뭐.
누가 건축하는 데 가면 건축하는 장소 가서 소장님하고 막 얘기하고 뭐 좀 사주면서 물어보고 하면 금방 또 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 딱 들으면서 배울 것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강릉의 장점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토지 가격이 이렇게 막 높지는 않으니까 시도해 볼 수 있는 경우고 관광지가 좀 있는 지역에서 좀 떨어지더라도 혹시 젊은 애들은 오면은 찾아오는 거 알죠? 주소 찾아서 그냥 전화해서 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것도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나중에 그 유튜브 같은 거 돌다 보면요. 특이한 건축물 저런 것들 많이 봤다가 참조하셔가지고 건축 관련 땅 매입하셔가지고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9시가 지나서 제가 이제 가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었어요?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 공주라님들 다 아시는 거는 방문과 애주에 버퍼가 다 있죠? 네. 이제 랜드프로도 우리나라 4대 공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거기는 공유 중에서 주택세 이런 거만 하잖아요. 근데 랜드프로는 디벨로퍼, 토지 지역, 그다음에 공법, 그리고 여러 가지의 종합 부동산 매크업이에요. 그러니까 강사들도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거기마다 자기 전문 분야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북락은 공인중개사만 하잖아. 근데 랜드프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서는 랜드프로가 투자 투기 그렇고 어제 뭐 이걸 보면서 어떤 그 지역적 분석 이런 것까지 쭉 봤거든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빠지문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그쪽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투자, 지역 분석, 어디 분석 뭐 타주고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학원 교수 때 전부 다 하는 것들을 랜드프로에서 종합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들에서 방문가에 있는 것보다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종합적 여러분이 실질적인 일반인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랜드프로 대표님이시지만 제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제가 이제 내년에 원주 가잖아요. 네, 원주에 랜드프로 우리 강원도 지사가 제가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되면 서울의 어떤 문법이나 투지 이런 분들도 원주 가서 강의하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랜드프로 이제 그런 회사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앞으로는 아까 뭐 건축 짓고 뭐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아까 뭐 김포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려서 서울 사람만 강원도에 와서 땅을 사는 게 아니라 강원도 사람들도 서울 가서 사자. 네? 그래야 부자 되는 거고요. 그죠? 네. 여러분 여기 대표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랜드프로 사장님 이사님인가? 강릉 누구? 문이사? 예. 강릉여고 출신. 아, 원장님. 예. 랜드프로 원장님이 강릉여고 출신이에요. 네, 강릉여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또 우리가 강원도 중에서 굉장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한번 오신다고 했어요. 이분보다 조금 높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에서 우리가 원주 가고 하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주 토요일 날 쉬는 시간 가시죠? 토요일 날 예미안에서 내가 문자 다 보내드릴 거고 안 오면 뭐다? 안 오면 뭐야? 손해야. 네. 많이 줘. 많이 줘요. 네? 아시겠죠? 네. 이것저것 많이 줄 거야. 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